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고 시그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종류의 시그널들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끝에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갖고 오늘 꼭 기억하고 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시스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펑션 오브 타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함수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시간의 함수가 나오는 그 네모 박스를 우리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시스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할 거예요. 시스템을 시그널처럼 디터미니스틱하냐, 뭐 랜덤하냐 그렇게 나누듯이 리얼 시그널이냐, 뭐 컴플렉스 시그널이냐 그렇게 나누듯이 시스템도 여러 가지 구별 그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 어떤 크라이테리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한 거가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이냐,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리니어하냐, 넌리니어하느냐 라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중요한 구별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구별법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타임 베어링 하는 시스템이냐 타임 인베어링 하는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타임 베어링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스템이냐 타임 인베어링 하는 시스템이냐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냐라고 구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 구별법이 뭐냐면 코절 시스템이냐 넌 코절 시스템이냐라고 말을 해요. 코절 시스템은 인풋이 들어오고 나서 아웃풋 값이 나오면 코절이고 넌 코절은 인풋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은데도 아웃풋에 어떤 리스판스가 발생하면 우리는 넌 코절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우리는 마이크 안 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코절 시스템을 다룰 거야. 그래서 코절이냐 노코절이냐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오늘 배울 거는 리니어 시스템이냐 넌리니어 시스템이냐 라는 거하고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냐 타임 인베어링 시스템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리니어 시스템,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이냐 넌리니어 시스템이냐에 있어서 리니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리니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가 나와요. x of t라는 인풋을 시스템에다가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y of t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x of t를 인풋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y of t가 뭐가 나오냐면 알파 곱하기 y of t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리니어한 거예요. 좀 간단하죠? 다시 이제 또 그 예제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x1t를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y1t가 나오고 x2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이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y2t가 나왔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시그널들을 x1t를 넣었더니 y1t가 나오고 x2t를 넣었더니 y2t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x1t를 넣으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알파 곱하기 y1t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베타 곱하기 x2t를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베타 곱하기 y2t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디티브한 성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릴 텐데 그래서 알파 곱하기 x1t 더하기 베타 곱하기 x2t를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알파 곱하기 y1t 더하기 베타 곱하기 y2t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미분하는 시스템이에요. x of t를 넣으면은 y of t가 뭐냐면 y of t는 x 프라임 t, x of t를 미분한 결과값이 y of t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넌 리니어 시스템일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x of t 대신에 알파 x of t를 넣어보세요. 그럼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면 알파 x of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dt분의 d 알파 x of t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알파 리니어 미분하는 거에 알파를 바깥으로 꺼낼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미적분 그 자체가. 그래서 알파를 밖으로 꺼내도 미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알파라는 건 상수이고 t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x 프라임 t가 나오겠죠. x 프라임 t는 y of t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y of 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하죠. 또 어디티브한 성격이 있는지 봅시다. x1 t를 넣으면은 y1 t가 나오는데 y1 t는 x1 프라임 t가 되겠죠. x2 t를 넣으면은 y2t가 나오는데 y2t는 x2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자, 알파 곱하기 x1t 더하기 베타 곱하기 x2t를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 곱하기 x1 프라임 t 더하기 베타 곱하기 x2 프라임 t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할 거예요. 내가 안 쓰고 그냥 말로 설명해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 이렇게 그게 생각하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해요.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제곱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곱을 해줘요.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을 제곱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와요. x of 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아웃풋 y of t는 뭐가 나오냐면 x 제곱 t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제곱을 하는 이 시스템이 리니어 할까요? 넌 리니어 할까요? 이제 그걸 한번 판정해보자라는 거예요. 리니어 할까요? 넌 리니어 할까요? 답은 넌 리니어예요. 왜냐면 해봅시다.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는 x 제곱 of t예요. 그렇죠? 자, 이제 알파 곱하기 x of t를 넣어볼게요. 알파 곱하기 x of t. 그리고 아웃풋이 뭐가 나올까요? 알파 제곱 곱하기 x 제곱 t인데 x 제곱 t가 아까 y of t였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곱하기 y of t가 되었으니까 이게 알파 곱하기 y of t의 형태가 아닌 거죠. 알파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넌 리니어. 자, 시스템에 대해서 보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x of t를 인풋으로 넣는데 이 시스템을 거치면 이 시스템의 하나의 오퍼레이션, 어떤 펑션과처럼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S라고 해갖고 시스템을 제가 약자로 썼어요. 책에서는 T자를 썼더라고요. T를. 근데 그래서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Y of T는 X of T를 이 시스템의 인풋으로 받아들인 아웃풋 값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리니어하냐 또는 넌 리니어하냐. 리니어는 어떤 상황을 말을 하냐면 다음이 허용되면 x1t가 아웃풋으로 넣었더니 y1t가 되고 x2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시스템의 아웃풋이 y2t일 때, 그럴 때 알파 x1t와 플러스 베타 x2t를 넣으면은 시스템을 거치면 알파 y1t 더하기 베타 y2t가 성립하면 우리는 리니어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그샘플로 리니어 시스템은 무엇이었냐면 이게 dt, d 이러한 시스템을 내는 경우 이것은 리니어하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그 머리로 풀었던 거, 그죠? 두 번째 예제가 무엇이냐면 제곱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x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이것은 x 제곱 t가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은 넌 리니어하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거 하면은 무엇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 정의를 하나씩 하고 xt를 넣으면 yt가 된다. 알파 xt를 넣으면 뭐가 된다. 이게 알파 yt하고 같을까? 그런 거 체크하면 되는 거야. 보여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럼 이거는 그 각각의 얘네들이 일체분을 하자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얘네들이 컴플리트하지 못하다. 어, 그래서 다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타임 베어링 하느냐 타임 인베어링 하느냐 라는 거. 이 시스템이 또 네모 박스가 있는데 XOT를 넣었더니 YOT가 나왔어요. YOT가 나왔는데 똑같은 실험을 그 다음날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XOT를 넣었더니 다른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면 시간에 따라서 불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베어링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타임 베어링 시스템은 아주 간단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가 타임 인베어링 또는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냐라는 거죠.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 시스템이 있는데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가 나와요. 그러면 xt를 델타만큼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보내면은 yt도 딜레이 돼가지고 나온 시그널이 아웃풋으로 나오면 우리는 타임 베어링하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성립하면 우리는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타임 인베어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임 베어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끝날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하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딱 끝냈어요. 코잘 넌코잘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의 어떤 특정한 x of t를 넣었더니 아웃풋이 y of t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그널 XOT가 아닌 예를 들어 코사인 2파이 FC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뭐 렉탱귤러 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를 이런 펑션을 넣는데 시그널을 넣는데 아웃풋으로 렉탱귤러 폴스가 딱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를 보고 코사인을 넣었으니까 렉탱귤러가 나왔으니까 나는 렉탱귤러를 넣으면은 인풋으로 넣으면 코사인이 나올까? 또는 사인을 넣으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될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그걸 알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의 의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임의의 어떤 인풋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냐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답은 어떠한 인풋 시그널을 넣더라도 우리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떤 arbitrary한 input 시그널 XOT를 넣더라도 나는 YOT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라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정답은 델타 t를 인풋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 있어서 인풋으로 했더니 H of t라는 아웃풋 시그널이 나왔어요. 아웃풋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임의의 시그널을 인풋으로 넣는다고 했었을 때 아웃풋 값은 둘 간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다. 가 답이에요. 여기 답. 단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끝날 때쯤 뭐라고 했어요?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라면 저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족하려면 if and only if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그리고 타임 인베링 해야 된다. 이거를 리니어 앤 타임 인베리잉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LTI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LTI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이 LTI다.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을 알려면은 무엇을 아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뭐냐면은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이 arbitrary 시그널이 오더라도 우리는 임펄스의 아웃풋과 그 임의의 XOT 인풋 시그널 간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아웃풋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를 증명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타임 인베링한 프로퍼티와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LTI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LTI 시스템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인풋을 X of t, Y of t라고 하는데 그래서 LTI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L자를 쓸게요. 자, Y of t는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L X of t. X of t를 인풋으로 해서 Y of t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뭐 H of t라고 그랬죠? 전형적으로 H를 씁니다. H자를. 뭐에 대해서 H자를 쓰냐면은 인풋 델타 오브 t, 임펄스 펑션을 시스템에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아웃풋 시그널을 꼭 알파벳 H자를 써요. 다른 걸 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H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H of t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임펄스에 대한 리니어 타임 인베링한 시스템에 대한 아웃풋 시그널을 우리가 H of t다라고 하는 거죠. 이 H of t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다라고 말을 해요. 임펄스에 대한 반응값이다.
임펄스 리스판스다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다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 크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그려도 똑같이 의미 파악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로 모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이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게 막 회로가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뭐냐면 아주 숄펄스한 임펄스를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무엇인지만 파악을 해주면 인풋이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3학년 1학기니까 전공을 막 다양한 전공들을 이제 처음 시작할 거예요. 2학년까지는 그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우다가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스페시픽하게 전공들을 나가는데 회로를 한다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막 하는 거 해요. 우리가 원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엇이 되도록 하는 회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부 때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아무리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학교 가서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그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 회로 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 아는데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통신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얘 HOT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지 HOT의 펄스의 HOT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YOT를 얻을 수 있으니 그 YOT 통신을 위한 YOT가 되겠죠. 그래서 이 HOT에 대한 함수를 적어주면 회로하는 사람들은 그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오도록 회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회로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좀 차이점 알겠죠? 회로와 통신의 차이점을. 자, X of t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of t는 그래서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H of t를 알기만 하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컨볼루션. 이렇게 X of 된다라는 겁니다. 자, X of t가 있는데 X of t는 X of t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델타 오브 t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x 타우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쓰면서 이게 델타 펑션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델타 펑션의 모양을 알아야 되겠죠. 끊임없이 영어로 펄스가 있는데 면적이 1인 그 펄스가 있는데 사각형의 펄스가 있는데 렉탱귤라 펄스죠. 그 사각형의 시간의 함수가 있는데 걔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높이를 계속 올라가면서 면적을 1로 만드는 면적 2를 유지하는 1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를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상 속의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그 지점에서 다 0이에요. 거기를 제외하는 모든 곳에서는 단지 0보다 살짝 그 오른쪽으로 가 있는 포지티브로 가 있는 그 부분을 0 플러스 0 플러스 또는 0 마이너스는 0에서 살짝 네거티브로 가 있는데 그 살짝이 어느 정도냐면 엡실론이고 그 엡실론은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면서 계속해서 0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지만 0은 절대 아닌. 그리고 면적이 1인. 그렇죠? 걔하고 x 오브 t하고 곱해가지고 저기 인티그레이션 했으니까
x가 제로인 그곳의 면적하고 똑같은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델타 t 마이너스 타우니까 t는 타우일 때만 어떤 값을 갖는 델타 펑션을 생각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델타 펑션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그 내가 말했던 펄스가 좁아지면서 면적을 1을 유지하는 그러한 개념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 표현법을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의미하고 그 그림으로 그렸던 그 식하고 그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부분하고 이 식으로 나타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좀 매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델타 펑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이 식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이 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equal이라기보다는 approximately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approximately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보면 그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가 면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계산하는데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 적분의 정의를 배웠을 때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면적들이 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간격이 델타 t인 거죠. 그렇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approximately 한 거가 accurate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저 썸을 해보면 저 썸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위에 있는 인티그레이션하고 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델타 t를 0으로 보냅니다. 자, 일단은 approximately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x of t는 xn 델타 t 여기서처럼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 델타 t, 2 델타 t, 3 델타 t, 4 델타 t, 5 델타 t 요렇게 요 지점의 값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xn 델타 t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일종의 밸류예요. n 델타 t일 때 x of t가 갖는 값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함수 t는 어디에 가 있냐면 델타 함수 안에 들어가서 표현을 한 거예요. 델타 t 마이너스 n 델타 t에.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TI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게 LTI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가 H of T로 표현이 돼요. H of T는 무엇이었냐면 델타 T를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이 H of T로 나온 거죠. 그렇죠? H of T의 정의가 그렇게 됐었어요. 이름을 H of T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우리 지었잖아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펄스 리스판스. 그렇죠? 임펄스 리스판스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t를 인풋으로 넣으면 뭐가 될까요? 문제가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t. 델타 t는 상수입니다. 아주 작은 그 시간의 그 듀레이션 일정하게. 그렇죠? 저렇게 인풋으로 넣으면은 이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H T 마이너스 델타 T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넣었더니 H T 마이너스 델타 T가 나오겠죠. 앞에다가 웨이트 일종의 상수 XN 델타 T가 곱해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X 오브 T를 넣으면 알파 곱하기 Y 오브 T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xn 델타 t를 넣으면은 곱해진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t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xn 델타 t 곱하기 ht 마이너스 델타 t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xn 델타 t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또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성격 때문에 리니어하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 곱하기 x1t 더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x2t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알파 곱하기 y1t 더하기 베타 곱하기 y2t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x1t 더하기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걔네들이 마치 알파 곱하기 x1t 더하기 베타 곱하기 x2t 더하기 감마 곱하기 x3t 그래서 무한대가 막 더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x of t는 x 람다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approximately n1, n2 그래서 n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고 n2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x of t가 어느 시작점부터 해서 우리가 하는 그 n1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n2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여기를 xn 델타 t 델타 t 마이너스 n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LTI 시스템에다 넣겠습니다.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x of t를 요 신호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y of t는 어떠한 신호가 나올 거냐면 n은 n1, n2, xn 델타 t 얘는 알파, 베타 그런 것처럼 웨이트가 되어 있고 타임 인베리언스 때문에 델타 t 마이너스 n 델타 t는 ht 마이너스 n 델타 t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요 y of t는 우리는 여기가 델타 t가 곱해져야 되고 똑같이 델타 t가 곱해져야 되죠. y of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이 델타 t 요거를 람다라고 놓는다라면 x of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즉 arbitrary input 시그널 x of t를 넣었을 때 아웃풋 시그널은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의 증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LTI 성격을 이용해서 책에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증명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 알맹이를 보면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책을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책이 이거는 그 통신의 텍스트북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3권 정도 있어요. 3권.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프로아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프로아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정말 옛날 분인데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최근 적죠. 두 번째가 짐머라는 ZIMMER 짐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옛날 분인데 이분은 어느 순간 이제 책을 안 썼는데 2000년부터는 책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웠을 때는 짐머 책이 더 유명했었어요. 통신 공부할 때 있어서 금방 제가 한 이 프루프는 짐머 책에 나오는 프루프예요. 이 방식은.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뭐냐면 헤이킨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이킨 HAYKIN 헤이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렇게 세 책이 제일 유명한데 지속적으로 계속 책을 쓰는 사람이 프로아키스이다 보니 지금은 프로아키스 책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책에는 프로아키스의 증명 방식이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데 그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은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풀의 시리즈로 넘어갈게요. 시그널스 배우고 시스템스 배웠고요. 이 배우기 전부야. 시그널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송실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 이그샘플만 배울 거예요.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그 풀의 시리즈를 배우는데, 풀의 시리즈 2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그 회로 이론에서 배우죠? 회로 시간에서. 그때쯤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기억을 하세요? 지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풀의 시리즈는. 잠깐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풀의 시리즈는. 어떤 식으로 사인이나 어떠한 신호를 사인이나 코사인의 함수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 금방 한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덧붙일 수 있는 사람 한마디. 거기다가 뭐 어떤 좀 덧붙일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시그널을 우리 이제 시그널을 다루니까 시그널을 코사인과 사인의 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에 조금 더 구체성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배웠는지. 시그널이라는 말 대신에 그 시그널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뭐라고 말할 거냐?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해.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해. 우리 시그널의 요령을 배웠잖아요. 피리아딕 하냐, 넌 피리아딕 하냐?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피리아딕한 시그널에 대해서 풀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첫 번째. 그죠?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해서만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사인과 사인의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 코사인의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사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피리아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피리아딕 시그널에 뭐가 있어요? 피리아딕 시그널에 뭐가 있어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펀더멘탈 피리어드. 그렇죠?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있는데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를 뭐라고 그래요?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배수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파이 n 곱하기 f0t가 들어가 있어요. 2파이 nf0t,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n 대신에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0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x of t가 있는데 얘가 피리아딕 시그널이면 이퀄 코사인 가로 열고 2파이 n f0t와 사인 2파이 n f0t를 n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에다가 구체성을 또 한 가지만 더 붙여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빠진 거가. 코사인과 사인 앞에 웨이트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웨이트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sum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2파이 nf0t 플러스 bn 사인 2파이 nf0t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간략하게 코사인과 사인의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um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an, bn 대신에 cn 하나만 쓸게요. cn은 컴플렉스예요. cn 곱하기 2의 j 2파이 nf0t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x of t가 피리아딕 시그널
그 다음에 with fundamental frequency t0, fundamental period t0.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f0는 t0분의 1인데 x of t를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2파이 nf0t 플러스 bn 사인 2파이 nf0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또 뭐라고 그랬냐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2의 j 2파이 nf0t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코사인과 사인의 우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a, bn을 잘 조절하면은 n은 제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은 제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코사인과 사인이 다 하나는 이분 펑션이고 하나는 아드 펑션이잖아. 또 코사인과 코사인이 더해진다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저거를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은 제로부터 시작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예전에 배운 내용을 또 이렇게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다른 형식의 성격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오늘 강의 노트를 올렸는데 오토고널 익스텐전이라는 개념을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해요. 남은 시간 동안 30분 남았는데 자 오소고날하다. 오소고날의 정의가 뭘까요? 직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직교한다. 뭐가 직교할까요? 직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배운 것 중에서 직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직교 좌표 X축, Y축 또 3차원은 X축, Y축, Z축이면 X축, Y축, Z축이 서로 직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금방 말한 X축, Y축, Z축은 어디에서 나온 그 개념이었어요? 수학의 분야에 있어서 벡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벡터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어떠한 이 벽에 있는 이런 점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내가 봤을 그 어떤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평면 안에서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멀고 가깝고 얘네들을 표시하는 거는 무시해버리고 얘를 평면으로 봐가지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다면 얘는 2차원이 될 거예요. 2차원이 돼가지고 관측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로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들고 얘를 X축, Y축 해갖고 나타나는 점들을 X축과 Y축의 좌표에 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단위마다 해서 이 별은 X축의 어디, Y축의 뭐 2와 3의 어디에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성능의 뭐가 있어서 거리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리도 나타내려고 한다면 X축, Y축으로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Z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Z축이라고 우리가 벡터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더 필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 차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차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멘전이라고 해요. 디멘전이 3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디멘전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요? 영화. 3D 영화가 있죠.
3D 영화에 안경을 쓰면 우리가 평면으로 본 영화가 이 공간감이 생기게끔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혹시 4차원 영화, 5차원 영화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4차원 영화는 움직이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5차원 하면은 또물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3차원으로 표시할 수 없는 그 움직임, 내가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추가해갖고 3차원으로 절대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움직이는 것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이라든지 어떤 감촉 느끼는 거, 그것도 그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없는 차원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그 물을 뿌려주거나 뭐 바람을 나오게 하거나 그런 거를 하나의 차원으로 한다면 걔를 덧붙이면 5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벡터는 익스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익스펜전을 시키면, 그러니까 익스펜전이라는 말에는 디멘전을 내가 확대시키는 거죠. 왜 디멘전을 확대시키겠어요?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 그보다 디멘전이 낮은 곳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얘네들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 별의 이런 것들, 이런 점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x, y 말고 여기를 1, 2로 써볼게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저 뜻을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U1 방향으로 이만큼 가 있고 U2 방향으로 3만큼 가 있어서 원적으로 하면 2, 3의 이 방향으로 무엇인가 지금 현상이 발생했다. 원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observe한 X1이라고 한다면 X1에는 U1의 성분과 U2의 성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X1을 보고 U1의 성분이 얼마만큼 있냐라는 것을 얼마만큼 있어요?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겠어요. 저거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고 어떤 계산을 통해서 U1의 성분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적.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내적을 이렇게 꺽쇠로 X1과 U1 간의 내적을 하면 2U1 더하기 3U2와 내적 U1을 했더니 2U1과 U1 플러스 3U2 U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기 거와 자기 거를 내적하면 우리는 이거가 놈 스퀘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배웠단 말이야. 이 놈 스퀘어는 우리가 1이 되도록 놈 하나의 U1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처음에 현상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U2와 U1의 내적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0. 왜? 직교하니까. 역으로 해봅시다. U1과 U2는 오스분할 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더 많아질 수 있어요. U1, U2, U3, U4, U5, U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우리 직교성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무지하게 필요한 거. 그 막 물리 그 양자 그쪽 보면은 시간 공간, 그러니까 공간 x, y, z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타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타임이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타임이 들어가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그전에 공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만큼의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너 프로덕트 내적을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소고날의 정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너 프로덕트에서 0이 되는 두 벡터를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지표성은 이너 프라덕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표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U1, U2처럼 서로 지표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U1, U2 이렇게 지표하는데 이런 U1, U2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U1, U2 이렇게 지표하지 않는 벡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족을 하면 0이 안 된다. 라는 것과 더불어 당연히 안 되겠죠. 유언과 내적하면 유언의 성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걸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U2 안에 U1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반복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어느 한 부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또 하나의 뭔가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두 개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좌표가. 자, 그래서 오소고나란 우리가 이렇게 이러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소고나란 표현법. 오소고날러티를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것들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오소고날 익스펜전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제 시그널로 돌아옵시다. 벡터는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주 쉬운 벡터 개념이에요. 두 개의 시그널이 있어요.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들이 t가 제한되어 있어요. T1, T2 안에서 두 개의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두 개의 시그널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 두 신호 간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X1T와 X2T의 두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신호의 이너 프로덕트는 T1, T2, X1T, X2T의 컨주게이트 T. 뭐 리얼 함수라면 컨주게이트가 필요 없죠. 리얼이 아닌 경우, 컴플렉스 일반적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판을 내리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의 내적은 저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프로젝트 종이니까 왜 저렇게 종이 내렸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이에요. 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 정의 안에서 수학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아무 때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정의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 정의는 그 좋은 정의가 되고 제너럴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정의는 제대로 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배워 나갈 텐데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서 하나고. 자, 그렇다라면 어느 일반적인 벡터가 평면에서 일어나는 bek타가 x1 저렇게 벡터의 오소고나란 u1과 u2로 모두가 표시될 수 있는 것처럼 이미의 arbitrary signal x of t도 혹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P1, P2, P3, T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적었겠어요? 오소고날 함수, 오소고날한 펑션 저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저게 이퀄리티가 성립하면
저 P1, P2, P3, P4 해갖고 저렇게 하는 오스모날 펑션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완벽한 오스모날 펑션이야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U1과 U2는 완벽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 점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완벽한 그 오스모날 셋이 아니에요. 하지만 위에 얘는 완벽한 오스모날한 벡터들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말을 하면 완벽하냐고 퍼펙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단어를 써요. complet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 P1, P2, P3가 if equality holds phi and t are hold as complete set of orthogonal function. orthogonal function. 정의가 괜찮죠? 그렇죠? 저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강의 노트를 블랙보드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뒤에 내가 따로 만들었어요. 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쓴 거예요. 아, 네. 요거를 네, 저 이 숫자 2를 하려면 x하고 요원 u1하고 내적하면 2가 나왔잖아요. 네네. u1의 성분이 마지막에 이제 오스고날 펑션을 컴플리트하게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면 phi1t와 phi_nt와 phi_mt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1, 0. n은 m일 때, n은 m이 아닐 때.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아까 U1과 U2가 자기 이너 프로덕트를 자기 자신하고 했었을 때 놈스퀘어가 나와서 1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놈스퀘어를 했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1이 나오고 다른 오스노멀 펑션하고 했었을 때는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나오도록 만들면 우리가 저기 좌표축에서 U1을 나타내는 거가 크기가 2가 아니어야지 우리가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듯이 더 쉽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저기 보면 2 곱하기 U1 더하기 3 곱하기 U2에서 2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다 너무 쉽게 이해했잖아요. U1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숫자 2는 어떻게 알았냐면 x of t에다가 저기 x 벡터에다가 U1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렇듯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of t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xn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라면 x of t에다가 phi_nt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phi_nt에 있는 성분의 크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해봅시다. 이거를 했더니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of t 그 다음에 phi_nt의 conjugat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x of t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더미 베리어블 m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n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phi n의 conjugate t dt 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서메이션을 밖으로 뺄 수가 있고요. phi mt와 phi n conjugate t dt. 그런데 이 값은 무엇이냐면 1 또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은 m일 때, n은 m이 아닐 때. 그래서 해보면 n은 이 m은 n일 때 하나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xn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거는 우리 벡터에서 했던 거하고 계산 똑같아요. 다만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너 프로덕트 여기에서 이 x of t는 시간 t1, t2에서만 존재해요. 이 오소고날리티도 오소노말한 것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오소고날에다가 노말라이에이션 냈다 해가지고 오소노말이라고 말을 해요. 오소고날보다 하나 더 나간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알자가 빠져야 되죠. 오소노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러한 오소노멀 펑션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이런 오소노멀 펑션. 아까 말한 코사인 2파이 NFJT, 사인 2파이 NFJT. 그런 함수가 오소노멀한 펑션 중에 하나예요. 또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증명 안 했어요. 아, 네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내가 오늘 네. 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요 x에는 어떻게 구할까? n번째 오소고날 펑션에 있는 요 값은 어떻게 구할까? 아까 여기서처럼 여기는 n번째 오소고날 펑션의 성분 xn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x of t와 정의에서 pn 컨주게이트 t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xn pn t pn 컨주게이트 t 했더니 정말 xn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 값이. 네. 아, 오소 노말 하다고 한다라. 이 연산의 과정이 또 살짝 좀 헷갈렸는데 아, 여기 네, 보세요. 시그널이랑 시그널들이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시다. x of t는 x1 phi t 더하기 x2 phi 2t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x1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of t와 phi t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얘는 x1 phi t 더하기 x2 phi 2t가 되겠죠. 네. 이거하고 곱하기 phi1의 컨주게이트 t하고 하면 되겠죠. 네네.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x1 phi1t phi1 컨주게이트 t 플러스 x2 phi1t phi2t phi1 컨주게이트 t. 아, 네. 그런데 오소 노멀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요. 얘만 1이 되고. 네. 그래서 x1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이거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시다. x3 phi3t 똑같을 거예요. 네네. x2도 구하는 것도 phi2t하고 이너 프로덕트 합니다. 네, 이해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도 그리셨잖아요. 그러는지 자, 제가 phi nt를 2의 j 2파이 n f0t라고 넣어볼게요. 그런데 이 2파이 n f0t는 어떠한 것에 대한 오소노멀 펑션을 만들었냐면 x of t가 있는데 얘가 피리어드가 t0인 함수를 생각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요거를 phi nt와 phi mt 간에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2의 j 2파이 n f0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m f0t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2의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붙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정의에 의해서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신호는 우리가 컨주게이트를 시키는 거가 정의인 거죠. 그렇죠?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까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모든 걸 설명되면은 그 정의는 올바른 정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의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것들이 허용되나? 이 정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이거가 한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주기 동안만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0에서 t0까지 한 주기 또는 마이너스 t0부터 0까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인티그레이션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0t0 2의 j 2파이 m-m f0t dt 그래서 j 2파이 m-m f0 그 다음에 2의 j 2파이 m-m f0에다가 t0 마이너스 2의 j 0 넣으니까 j 2파이 m-m의 f0 그 다음에 요 f0 t0가 얼마예요? 1 1이니까 2파이의 정수배 얼마예요? j 2파이 정수배 얼마예요? 1 그쵸? 그쵸? 자 요게 얼마라고요? 1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걸 해봤더니 2의 j2파이에 인테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정수배 j 사인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이죠. 이게 0이고 그래서 1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1 하니까 0이 되어서 값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n이 m하고 다를 때. 자, 이제 봅시다. n하고 m하고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n하고 m하고 같을 때 뭐가 나올까요? 암산 가능한데? n하고 m하고 같을 때 2의 j2파이 nf0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2파이 nf0t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을 0에서 t0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죠? t0가 나오죠. 그렇죠? t0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hi nt와 phi mt는 0에서 t0까지 또는 요거를 이렇게도 써요. 그냥 t가 한 구간 t0일 때 이런 식으로 phi nt 곱하기 phi m 컨주게이트 t dt인데 얘가 0 또는 t0 또는 0이다. n은 m일 때 n은 m일 때 오수 고난해요? 오수 노말해요? 오수 고난하죠. 그렇죠? 오수 노말은 왜 오수 노말이 아니냐면 t0가 1이 되도록 되면은 오수 노말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수 노말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t0분의 1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겠다라는 거죠. 다시 redefine the inner product as x1t와 x2t를 이런 식으로 내리겠다. t0분의 1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겠다. 그렇다면 x of t가 이렇게 내가 표시할 수 있다면 j2파이 nf0t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xn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n n번째 있는 weight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x of t와 무엇과의 그렇죠. xn은 xt와 pnt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pnt의 성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한 주기 동안에 x of t와
phi nt의 conjugate dt.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x of t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 dt. 요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푸리에 시리즈에 그 나온 푸리에 시리즈의 코이피션트를 정하는 식입니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고 푸리에 시리즈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토그란 익스펜전이다 라고 말해요.